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다. 네 시어머니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병원에서 뭐라고 하디? 별일 아니라지? 네 시어머니가 괜히 그런 거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아버님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말을 조용히 듣기만 하던 제가 아버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오늘 간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았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아범하고 큰 병원 예약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까부터 피곤하다고 하셔서 집에 모셔다 드리긴 했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도 같이 있어드리고 싶었는데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 우선 집에 오긴 했는데 지금 어머님 많이 힘드시니까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던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야?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그게 정말이냐? 그 의사 혹시 돌팔이 아니냐? 멀쩡해 보이는데 뭔 놈의 큰 병원이야? 시아버님이 흥분한 채 큰 소리로 물었어요. 뭔가 있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작에 병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더 이상 어머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제가 시아버님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그게 정말이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설마 암 이런 거 아니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의사는 그냥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그렇다니까요. 암튼 아버님 앞으로 어머님 스트레스 받게 하시면 안 돼요. 어쩐지 어머님 요즘 살도 많이 빠지시고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알았다 라고 말을 한 뒤 시아버님이 전화를 끊었는데 시아버님은 많이 놀란 듯 했어요. 그런 우리 시아버님은 고집불통의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아버님을 지켜봤는데 시어머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시아버님의 단골 대사가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 여편 내가 집에서 놀고 먹어서 편하니까 배가 불러서 그러지 였으니까요. 제 입장에선 그런 시아버님과 평생토록 살아온 시어머님이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시아버님의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 자식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가족 모두가 시아버님을 바꿔보자고 노력했으나 평생을 그리 사셨던 시아버님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친정아빠도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러한 막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설거지라든지 집안 청소 등 이것저것 많이 하시곤 하셨어요. 물론 엄마의 잔소리 때문이긴 했지만 그냥 묵묵히 하셨기에 저는 모든 아빠들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기라도 하면 잔뜩 취해서 들어오셔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에게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시댁 가족들, 그러니까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그냥 반감만 하고 있을 뿐 어느 누구도 시아버님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 결혼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신 시아버님이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던지 하루 종일 집구석에만 있는 네가 알긴 뭘 알겠냐? 남편은 밖에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나도 너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얼마나 좋아 그래? 라며 시어머님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시어머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잠시 시댁에 들렀다가 그러한 모습을 다 보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한 장 걸치고 들어오면 여편 내가 꿀물 타서 딱 대령을 해야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아버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여보, 많이 취했어요. 우선 방으로 들어가요.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시아버님의 팔을 잡아 끌었는데요.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동자가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내가 꿀물 금방 가져다 줄 테니까 우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라고 말을 한 뒤 너는 그만 가보거라.
라며 시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런 시어머님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아마도 며느리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많이 창피하신 듯 했는데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제게 가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는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을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던 시아버님이 너 지금 감히 시아버지를 노려보고 있는 거냐? 라며 시어머님이 잡고 있던 손을 세게 뿌리치며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 회사에서 지위도 있고 하신 분이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어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아주 집구석이 개판이구만.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긴. 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시아버지한테 대들라고. 세상 말세다 말세야. 라며 집안이 떠내려가라 큰 소리로 말했는데 그동안 그러한 일은 처음이셨던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 순간 몸까지 부르르 떨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껏 우리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말은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데요? 평소에 저도 한성격 하는지라 시아버님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 말에 옆에 있던 시어머님이 얘야 그만하거라. 너까지 왜 이러는 거니? 라며 저를 말렸지만 아버님, 어머님도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시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근데 이것들이 진짜? 라고 말하던 시아버님이 옆에 있던 청소기를 순식간에 걷어차버렸어요. 여보, 왜 이래요? 그만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좀. 시어머님이 손까지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렸고 집안에서 어떻게 했길래 집안 꼬라지가 이 모양이야.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딴 식으로 행동하냔 말이야. 시아버님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도 너무나 놀라서 시어머님에게 다가갔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쯤에서 시어머님이 정말 심하게 몸을 덜덜 떨고 계셨는데 그런 시어머님을 보자 저도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고 제가 시어머님의 팔을 잡으며 어머님 저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요 라고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을 듣고 있던 시아버님이 가긴 어딜 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제가 앞에서 나뒹굴던 청소기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는데 그 모습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마도 그동안 그 누구도 시아버님을 제지한 적이 없었기에 더욱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급히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며 시아버님이 지금 나가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아서 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일주일 넘게 계셨고 처음으로 집까지 나온 시어머님이 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너도 그때 봤다시피 네 시아버지 성격이 불같아서 난리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라고 제게 말했지만 어머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머님 뒤에는 제가 있어요. 한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랑 아가씨는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제가 남편과 아가씨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님이 집을 나오신 뒤 아가씨도 우리 집으로 와버렸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는데 까짓 거 정 안 되면 이혼하지 뭐. 될 대로 되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산 줄 알아?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도 잘못하신 거 느끼시고 변하셔야 해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던 시누이가 언니, 엄마한테 들어보니 그날 나오면서 청소기를 발로 차버렸다면서요? 대단해요. 지금쯤 우리 아버지 속이 완전 뒤집어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아버님께 정말 죄송한데요. 아버님도 상대방 기분이 어떤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남편한테 들어보니 그렇게 부서진 청소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청소기를 맨날 싼 것만 샀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래 본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하면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시라고요. 제가 조용히 말했는데 시댁 가족들은 다들 그저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모양인데요. 까짓거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넌 내가 집에서 맨날 노는 줄 알지? 나도 집에서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입도 까다로워서 한 번 먹은 반찬은 처먹지도 않고 맨날 새로운 반찬에서 올려야 하고 네가 무슨 임금님도 아니고 맨날 수라상을 차리라고 해. 그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거기다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 돈으로 장 봐서 밥상 차려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고. 앞으로는 그렇게 잘난 네가 밥도 혼자 다 헤쳐먹고 살아. 나도 어디 가서 일하면 집에서 일하는 거 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시어머님도 지지 않고 시아버님에게 소리까지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놀란 제가 우와, 우리 어머님 멋지신데요? 그렇게 말을 잘하시면서 지금껏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게 별거 아닌데 그동안 뭘 그렇게 맘 졸이고 살았나 싶구나. 이게 다 네 덕분 아니겠냐. 근데 나 말하면서 아주 떨려서 혼났다. 네가 뒤에서 든든하게 있어주니 그래도 힘이 나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 뒤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더욱 밝아지셨고 저랑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소녀처럼 깔깔 웃기도 하시면서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집을 나온 지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아버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시아버님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한동안 고개만 푹 숙인 채 앉아있던 시아버님이 잠시 후 큰 용기를 낸 듯 내가 미안했다 라며 제게 사과를 했고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 저한테 미안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께 사과하셔야죠. 그동안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시아버님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렇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며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사과를 했고 시아버님의 사과를 받던 시어머님이 당신한테 미안했다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보네.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돌아가셨고 정말 많이 놀라긴 놀라셨던지 시아버님도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지만 막말을 하시고는 미안해, 내가 또 실언을 했네 라며 바로 사과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쯤에서 시어머님도 시아버님의 막말을 결코 참고 있지만은 않으셨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 뒤 시아버님은 많이 바뀌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계속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동네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을 해서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시아버님과 통화를 끝냈는데 잠시 뒤 시어머님 식사가 걱정이 되어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시댁과 우리 집이 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였기에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뒤 시아버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잔뜩 취한 채로 오셨고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 지금 술을 드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이러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라며 제가 짜증스럽게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제가 놀란 채 시아버님께 물었지만 시아버님은 그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평생 동안을 그렇게 고생만 시켰으니 병이 날만도 하지. 다 내 잘못이다. 소리까지 내시면서 눈물만 흘리셨어요. 아버님, 아직 정밀검사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시아버님을 달래드렸지만 시아버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눈물만 흘리시던 시아버님이 그동안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던 시아버님의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셨는데요. 내가 옛날에 아주 힘들게 살았어. 어머니가 무슨 술집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난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란 사람은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꼬였다며 나를 그렇게 싫어했어. 그게 평생의 한이 되었는데 그런 어머니 때문이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시레 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 것 같구나. 다 내 잘못이야. 힘들게 살아서 내 가족들은 힘들게 살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결국에는 내 스스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구나. 이러다 네 시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는 못 산다. 라며 시아버님이 다시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버님,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무슨 병이다 확인된 게 아니니까 정밀검사 받아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봐요. 라며 시아버님을 달래서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남편이 굉장히 놀란 얼굴이었는데요.
난 아버지 저런 모습 처음 봐. 평생을 그렇게 독하게만 사셨던 분인데 아버지한테도 눈물이라는 게 있긴 있었구나 라며 놀라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부터 시아버님은 천지가 개벽한 듯이 변해버렸는데요. 시어머님을 공주 모시듯이 그렇게 대하셨어요. 거기다 자린고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짠돌이셨는데 시어머님에게 꽤 비싼 음식들도 사주셨고 거기다가 어느 날은 저기 말이다. 네 시어머니가 무슨 장윤정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네가 표 좀 사줄 수 있겠니? 라며 시아버님이 제게 물었어요. 이게 참 신기했던 것이 말이죠. 그때 제가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님은 그러한 것들을 꼭 저와 상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를 듬직한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뒤 제가 콘서트 표를 예매해드렸는데 두 분이서 콘서트까지 다녀오셨다며 시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제가 표를 예매해드리면서 꽤 분위기 좋은 식당까지 예약해드렸거든요. 사실 저도 전에 시댁에서 그 난리를 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상의해 주시는 것을 보며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 뒤에도 시아버님은 제게 전화를 정말 자주 하셨는데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큰 병이라고 하면 어쩌면 좋으냐? 라며 항상 걱정이 가득하셨어요. 그렇게 얼마 후에 시어머님의 정밀검사를 위해 시부모님과 제가 예약되어 있던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될 만한 종양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만 잘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꼭 정기적으로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라며 그저 별거 아니란 듯이 말했는데 그런 의사의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과 제 눈시울도 붉어졌는데요. 그동안 시아버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뒤에도 시아버님은 정말 많이 변하셨는데 퇴근 후 집에 돌아오시면 청소기부터 돌리셨고 다시는 음식 투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님에게 그냥 간단하게 먹자고 냉장고에 밑반찬 많잖아. 그리고 당신 힘든데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던지 해. 가스레인지 앞에 오래 있으면 건강에 안 좋대.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도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정말 많이 바뀌어갔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신 시어머님이 내가 요즘 살맛이 난다. 마음이 편하니까 잠도 푹 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을 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던 시어머님이 너한테 정말 고맙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셨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 심성이 좋으시니 그 방법이 통한 거지. 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라며 제가 수줍게 웃었고 옆에서 우리 둘의 대화를 듣던 남편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방법이라니? 라며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사실 내가 그때 청소기 발로 차버리고 어머님 모시고 나온 뒤로 아버님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어머님이 힘들어하셨잖아.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님 몸이 계속 안 좋다고 해서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갔었는데 동네 병원 의사 말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정밀검사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날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길래 화가 나서 내가 아버님한테 크게 오버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그때는 나도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바뀌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 그런 아버님을 보면 어머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보며 활짝 웃었는데요. 어머 얘가 남사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이 나이에 사랑은 먼 놈의 사랑이야.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그 대학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셨겠어요? 라며 제가 힘줘어 말을 했는데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님도 기분이 좋으셨던지 그저 웃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둘을 보던 남편이 뭐야 그럼 둘이서 짜고 이런 거라고? 우와 이래서 여자들이 무서운 거구나. 어쩌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감쪽같이 연기를 할 수가 있어?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시어머님이 가시고 난 뒤 남편이 제게 자기야 정말 고마워. 그동안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 다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했거든. 근데 자기 덕분에 아버지 변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그동안 남편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 보면 황혼이혼이다 저혼이다 여기저기서 말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평생토록 같이 살아온 부부가 조금씩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서로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